어떤 어려움들, 감정적인 것, 관계에 관한 것, 말을 할 때에 관한 것, 행동에 관한 것,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너무 의지하게 되는, 너무 칩거하게 되는, 혹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는. 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센터 마스터 트레이너 신용협입니다. NLP에 관련된 주제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주로 변화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렇죠? 변화가 필요 없다면 글쎄요, 매일매일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감정적인 것, 관계에 관한 것, 말을 할 때에 관한 것, 행동에 관한 것,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혹은 뭔가 너무 과용하게 되는, 뭔가 너무 의지하게 되는, 혹은 너무 칩거하게 되는, 혹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는 현상 등등,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는 어렵죠.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리기도 했었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상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만나서 말을 해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영상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드려야 할 때, 이런 경우들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뭔가 주어진 일들이 계속해서 내가 움직여야만 하는 어떤 상황, 이런 땐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만히 있고자 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과, 또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게끔 가로막히는 상황 등등, 이런 경우마다 우리에게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럼 변화란 뭘까요, 도대체? 변화란 내가 지금 있는 상태, 지금 아는 상태, 뭔가를 안다면 지금 뭔가를 느끼는 상태, 지금 뭔가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상태가 되는 것. 행동을 한다면 더 많이 행동하거나 좀 다르게 행동하거나, 어딘가에 있다면 거기 있거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렇죠? 내가 여기 있고자 하는데 여기 있을 수 없을 때 잠깐 멈춘다거나, 내 안에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잠재우고 잠시 현재에 머무는 것 등등, 이런 주제들이요. 이걸 소위 변화라 부를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이야기해서는 꽤 거리가 먼 어떤 이야기처럼 좀 막연하게 여러분께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화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하간 제가 만나 뵙게 되는 분들, 그럼 어떤 분들 만나 뵙게 되냐? 아무튼 삶에 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저를 만나게 됩니다. 요즘 만남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중에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소개드리면, 이분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할 때 좀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신감. 그래서 그분께 여쭤봤죠. 자신감 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내가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끝없이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태만 이어지게 될 겁니다. 어딘가에 도착했다면 내가 거기 도착했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없다면 계속해서 어딘가를 헤매게 되죠. 이분의 얘기는 사실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느껴지는 불안이 사라지는, 불안이 멈추는, 그래서 좀 더 평안한 어떤 상태가 되고 싶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 대화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그런 느낌 정도를 갖고 있었을 뿐이고, 저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라고 할 때 사실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하간 다시 이분에게 이 얘기를 돌아오면요, 자신감을 갖고 싶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아무튼 뭔가 변화를 원하고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여쭤봤죠.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지는 잘 모른다 쳐도 대화 초반에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요. 남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불안하다,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말문이 막힌다, 말할 것들이 떠오르지를 않는다, 머리가 아파진다,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에 관한 이야기가, 경험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정도는 하나의 일반론이라 부를 만하죠. 달리 말하면 누군가를 몇 월 며칠에 누군가를 어딘가에서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때 느꼈던 당혹감 혹은 어떤 불편감,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런 상태는 안 되겠어,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이런 경험 하나, 또 다른 경험 하나, 뭐 예를 들면 직장에서 뭔가 과제를 발표를 해야 할 때 발표를 하는데 주제가 떠오르지 않고요. 사람들이 나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긴장이 되고요. 긴장이 되니까 입에 침이 마르고요. 침이 마르니까 말은 빨라지고요. 말은 빨라지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없고요. 당황하고요. 심장은 뛰고요. 얼굴은 빨개지고요. 숨이 안 쉬어지고요.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것 같아서 그 방 안을 뛰쳐나가게 되는 그 상태를 상상은 하는데 나갈 수는 없고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 그래서 발표를 망쳤던 경험, 두 번째 경험이요. 이런 세 번째, 누군가를 만나서 미팅을 하러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상대방이 미팅을 이끌고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하는 얘기들을 하지 못했고, 내가 끌어내야 하는 결론들, 약속들 얻어내질 못했고, 덕분에 일을 그르치게 됐다. 뭐 이런 일들이요. 이거는 정말로 인생 안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일들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과 다르게요, 이 일들을 전부 묶어서 말하면 이 정도로 얘기하겠죠. 발표할 때 말이 잘 안 나오고요, 떨리고요, 당황돼요. 혹은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되게 불편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이 정도요. 이 정도의 것들을 나열을 해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어느 날, 언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본다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요, 말 그대로요, 내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알게 되어가는 하나의 바탕이 됩니다. 기본이 됩니다. 이걸 알게 됨으로써 이 경험의 과정들 속에서 뭔가를 바꾸면 그때 난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말은 이렇게 쉽지만, 글쎄 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요, 하던 대로의 경험은 수년간, 단연간 반복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린 케이스처럼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불편한 상황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상황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럼 예를 들어 당혹스러웠다. 그럼 창피하면 되겠네요. 혹은 화가 나면요, 혹은 슬프면 되겠네요. 말 그대로요, 이 당혹스러운 상황만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질 못합니다. 정말 나는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가, 이것만 아니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고요, 어떤 모습이길 바란다, 어떤 모습이길 바란다라고 하는 말을, 그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들,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모습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 모양에 대한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실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맨투맨으로 만나든 1대1로 누군가를 대면을 하든 회의 상황처럼 여러 사람들 앞에 서게 되든, 혹은 아주 친근한 사람들,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친인척일 수도 있고요, 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구분해낼 필요가 있죠. 어떤 맥락,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이요. 그 모습을 알게 되면 그 모습과 그 모습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그 모습과 상반된 모습의 의미를 찾아내면, 그걸 그리고 구체화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NLP에서는 그걸 주로 바람직한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싶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얘기 드린 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상태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압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문제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구체화해서 말하는 거는 매우 용이합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심리상담에서 하는 일들이고요. NLP는요, 사실 이 얘기를 듣긴 했지만 여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제 방식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 알아낸 것에 하나의 이름을 붙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예로서 말씀드린 분은요, 관계의 미숙, 관계 능력의 미숙이라고 하는 상태, 미성숙의 문제 하나를 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도하는 방식은요, 안정 추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불편 회피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거나 불편을 피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관계에서 그런 일이 그분에게 일어났다고요. 여러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어떤 방식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적합한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이분의 케이스는요, 내가 어떤 변화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뭔지 몰라요. 그 변화를 정의 내리면요, 만족 추구라고 이름을 붙일만 합니다. 말을 바꾸면요, 이분은 안정을 추구하는 거는 굉장히 자주 해왔고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만족을 추구하는 건 그게 뭔지 거의 몰라요. 여기 이제 마지막 얘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건 내가 가야 할 곳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 정도 얘기를 나누고 나면, 알았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아냐? 모릅니다.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 알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알겠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냐? 만족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착각들 합니다. 내가 회피하는 것,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심지어 만족을 추구하는 건 줄 잘못 착각하고 있는, 오인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만 한 3분 정도, 이번 주에 만난 분만 그런 모습을 좀 얘기합니다. 만족을 추구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걸 공부하게 되고, 이걸 경험하게 되고, 이 일을 만들게 되면, 이 언어를 정의할 수 있게 되면, 이분의 문제는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뭔지도 몰랐던 것처럼 그걸 시작하는 단계는 초보자입니다. 걸음마를 하는 단계, 뭔가를 잘 못하는 단계.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쉽사리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겨내고 지켜내고 그리고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작은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그게 뭔지 알게 되면 곧 내가 바라던 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곧 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작업은요, 경험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야지 이렇게 언어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건, 글쎄요, 언어만으로 전달이 되는 건 외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화를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께 어떤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적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지 알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감을 잡게는 해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삶에 걸맞는 모습으로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는 뭔가 좀 제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락 주십시오. 요즘 여러분 만나 뵙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원격에서 온라인에서 만나 뵙는 것도 많이 용이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줌을 활용해서 혹은 다른 SNS
수단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보고요. 대화를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갖고 나면 여러분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방금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셔야 되는지, 거기에서 이 첫 번째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겁니다. 그 작업을 도와드리는 건 단지 2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어딘가에서 광명이 비치듯 여러분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될 겁니다. 자,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곧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